어젯밤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에 있던 소방차와 충돌하면서 조종사 2명이 숨지고 탑승객과 승무원 등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 셧다운의 여파로 늘어난 TSA 직원들의 결근을 메우기 위해 아이스 요원들을 투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에서 F1 비자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OPT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화물열차의 테스트가 진행되면서 물류산업의 새로운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 DMV가 방문객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QR코드 체크인 시스템을 주전역으로 확대 도입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을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 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모든 공격을 5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은 협상은 없었다, 가짜 뉴스일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이란과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 유예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의 대화를 이번 주 내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 소식이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We are very willing to make a deal. It's got to be a good deal, and it's got to be no more wars, no more nuclear weapons.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과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했고 여기에는 핵무기 포기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격 유예 발표는 최후 통첩 시한인 우리 시간 오전 8시 44분을 12시간여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48시간 이내에 해제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어떠한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했고 이란 의회 의장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란 매체들 역시 트럼프가 꽁무니를 뺐다, 예상 가능했던 퇴각이라며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상반된 주장은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팽팽한 신경전 성격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유예 발표 영향으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긴박했던 군사 긴장 구도는 일단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협상을 했는지를 두고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와 협상한 게 아닌데다가 현지 매체들이 거론하고 있는 갈리바프 국회의장 등 이란 측이 관련 주장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일간의 공격 유예는 전형적인 최대 압박 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높인 뒤 시한 직전 협상 여지를 던져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Now Iran has one more opportunity to end its threats to America and our allies, and we hope they take it.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포함한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며 성사된다면 내 인생 최고의 거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They want peace. They've agreed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etc., etc. But we'll see. You have to get it done. But I would say there's a very good chance. 하지만 이란은 협상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도 여전합니다. 미국은 핵시설 폐쇄와 우라늄 회수 등 사실상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제재 해제와 전쟁 보상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맞서고 있습니다. 최대 관건은 협상 상대의 실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윗코프 중동 특사와 사위 쿠슈너가 전날 저녁까지 이란 최고위급과 협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는 최근 선출된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아닌 이성적이고 존경받는 인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갈리바프 국회의장 등 중간 권력층과 접촉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물론 거론된 당사자까지 가짜뉴스라고 부인하고 있어 실제 협상의 진척 상황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양측 주장이 계속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5일간의 유예는 중동 사태가 외교적 해법으로 갈지 다시 군사 충돌로 돌아설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중동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강행했던 이유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역할을 해줄 핵심 지지층 마가 때문입니다. 중동 사태 이후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분열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마가 진영의 90% 이상이 이 전쟁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특유의 충격요법 가능성을 감안해도 트럼프의 전략 전술은 지나치게 오락가락입니다. 선박 호위를 요청하다 반응이 없으니 화를 냈고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더니 바로 그 다음 날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게 모두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조치들입니다. They don't have anti-aircraft, they don't have radar, and their leaders have all been killed at every level. We're not looking to do that. 혼란 상황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응답 43%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57%로 더 많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68%로 3월 초 조사 때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초미의 관심인 전쟁이 얼마나 걸릴지를 두고선 몇 주 내란 답변은 19%인 반면 몇 달은 37%, 몇 년이란 응답은 14%로 절반 이상이 몇 달 이상의 장기전을 예상했습니다. 짧은 여정일 거란 트럼프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들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겁니다. 전쟁 지지 여부는 공화, 민주, 정당 성향에 따라 완벽한 양극화입니다. 더 주목되는 건 마가 진영의 결집으로 공화당 전체적으로는 84%가 찬성하지만 마가층에선 무려 92%가 지지한다는 게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결국 재앙이 될 거란 그린벨의 출신 조 켄트 전 국가 대테러센터 소장의 쓴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지휘했던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도 트럼프가 진퇴 양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가 취약점이라는 건 매번 거론됐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다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여객기와 소방차가 활주로에서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면서 공항은 한때 전면 폐쇄됐는데요. 항공편 수백 편이 취소되는 등 공항 운영 전반에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김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객기의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채 위로 들린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어젯밤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충돌 사고 현장입니다. 어제 오후 11시 40분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출발한 에어캐나다 익스프레스 8646편이 4번 활주로에서 착륙하던 도중 항공구조 소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We went down for a regular landing. We came in pretty hard. We immediately hit something and it was just chaos in there. About 5 seconds later, we had come to a stop, but in that short period, I mean, everybody was hunkered down and everybody was screaming. Pretty quickly, we didn't have any directions because the pilot's cabin had been kind of destroyed. So somebody said, "Let's get the emergency exit and get the door in. Let's all jump out." And that's exactly what.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72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 중이었고 소방차는 다른 항공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기장과 부기장이 모두 숨졌으며 승객과 승무원 41명, 소방대원 일부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In accordance with our emergency plan, our mutual aid partners, FDNY and NYPD, immediately responded.
Initial numbers indicate that 41 passengers and crew were transported to the hospital as well as the ARF officers. At this time, we understand that 32 have been released, but there are also serious injuries. 사고 직후 공개된 관제 음성에 따르면 관제사가 항공기와 소방차에 활주로 진입 허가를 내린 뒤 수초 후에 충돌을 막기 위해 멈출 것을 외쳤지만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현재 관제 대응 과정과 통신 결함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사고 직후 라가디아 공항의 모든 항공편에 대해 이착륙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도착 예정 항공편들은 우회하거나 출발지로 회항했으며 약 850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다혜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전국 주요 공항에 보안 인력으로 투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분적인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급여를 받지 못한 TSA 직원들의 결근과 이탈이 늘어나면서 공항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급증하자 아이스 요원들을 지원 인력으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thank ICE because they stepped in so strongly. They'll do great. And if that's not enough, I'll bring in the National Guard. 현재 애틀란타와 뉴욕, 시카고 등 주요 공항에 아이스 요원들이 배치돼 출입구 통제와 대기줄 관리, 일부 신원 확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안 검색 자체는 기존 TSA 직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대기 시간이 최대 6시간에 달하는 등 혼잡이 이어지면서 승객들 사이에서는 조치를 지지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아이스 요원들이 TSA와 같은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고 무장 상태로 공항에 배치되는 데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아이스 요원들은 보조 역할에 한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TSA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TSA 요원 약 5만 명이 무급으로 근무 중이며 최근 결근율이 평소보다 5배 이상 높은 10%까지 치솟으면서 공항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 취업 프로그램인 OPT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은 F1 비자 유학생이 졸업 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OPT 프로그램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OPT는 법이 아닌 규정으로 운영돼 정권에 따라 폐지나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원은 현재 OPT 참여 유학생이 약 29만 명에 달하고 이들이 미국 경제에 연간 429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면서 인재들이 캐나다나 영국 등으로 이동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단체들은 OPT 프로그램이 유학생을 숙련 인력으로 연결해 미국 경제와 혁신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라며 법적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기관사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 화물열차가 시험 단계에 들어가면서 물류산업의 새로운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A 기반 스타트업 패럴렐 시스템즈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자율주행 화물열차를 개발해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등 일부 지역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열차는 기존처럼 하나의 긴 열차가 아닌 여러 개의 소형 차량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필요에 따라 연결되거나 분리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디젤 트럭 중심의 기존 물류 구조를 일부 철도로 전환할 수 있어 도로 혼잡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 항만과 내륙 물류를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기술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철도 인프라 구축과 수익성 문제, 일자리 감소 우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도로를 넘어 철도까지 확장되면서 향후 물류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 DMV가 방문객 평의를 위해 새로운 대기 시스템을 확대 도입했습니다.
DMB는 지난해 8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돼 온 QR코드 체크인 시스템을 주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약 없이 방문한 이용객들은 현장에서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 대기 명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기 상황과 이용 순서를 안내받게 되며 그동안 차량이나 인근에서 자유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시스템이 현장 방문이 필요한 서비스의 장시간 대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QR코드 체크인은 오후 4시 이전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DMB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사전 예약을 통해 처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방문객들은 여전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각에서는 실제 업무 처리 속도 자체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의 한 창고형 할인 매장에서 판매된 바비 인형 제품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디펜던스 경찰국은 지난 21일 창고형 할인 매장 카고 라르고에서 매장 보안 직원이 바비 인형에서 나온 흰색 가루를 수상하게 여겨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고객들이 제품 포장이 훼손된 상태를 발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한 고객은 포장 테이프에 흰색 가루가 묻어 있었고 제품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가루가 날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흰색 가루는 합성 마약인 펜타닐로 확인됐으며 이미 판매됐던 바비 인형 5개 제품은 모두 회수된 상태입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해당 제품이 다른 매장으로 추가 유통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놀스리지 지역의 한 토요타 매장에서 한밤중 화재가 발생해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탔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1시 41분쯤 놀스호프 스트리트와 코빈 애비뉴 인근 토요타 매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화재로 차량 8대가 전소됐으며 불길은 인근 나무와 수풀로도 번졌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확산은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LA 다운타운의 한 레스토랑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여성 4명이 다쳤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웨스트 7가와 올리브 스트리트 인근 레스토랑 자야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식당 내부에서 일행 간의 말다툼이 벌어진 뒤 싸움으로 번지면서 흉기 사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4명이 칼과 깨진 병 등에 찔리거나 베이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30대 여성 1명이 손목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명은 목 부상을 입은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2명을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한 자동차 유리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확산되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레인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자동차 유리 제조업체인 푸야오글라스 아메리카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소방서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과 폭풍의 영향으로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화재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공장 직원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또 공장에서 발생한 연기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 신고가 이어졌고 당국은 창문을 닫고 환기 장치를 끄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푸야오글라스 아메리카는 GM과 포드 등 주요 자동차 업체에 유리를 공급하는 생산 시설로 이번 화재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다는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다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의 친윤과 친한계의 갈등이 다시 시작된 모습입니다. 지난 총선 패배와 탄핵 책임론, 대선 후보 교체 등 지난 일들을 소환하면서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권영세 의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계엄 당일날 제가 빨리 막은 게 잘못이고 그렇게 막은 게 잘못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지금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권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팀장은 하더라도 사장은 절대 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비판하자 한 전 대표가 헌법과 상식이 없는 정치인이라며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지난주 금요일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자 한 전 대표가 당을 비정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 후보 교체를 거론했는데 당시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영세 의원이 발끈한 겁니다. 권 의원은 비정상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 이미 시작됐다며 한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갈등으로 지난 총선에 참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을 위한 한동훈 민주당 협력설, 한동훈 한덕수의 공동정부 구상 발표까지 지극히 비정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폭로로 반격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권 의원이 계엄 반대 입장을 낸 것은 경솔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다며 자신을 질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친윤계 권영세 의원이야말로 당을 망친 주범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지난 총선 패배와 탄핵, 대선까지 소환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데 친한 친윤계의 갈등만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또 향후 주도권 다툼의 전초전 성격으로 당장 눈앞에 닥친 지방선거보다는 그 이후 불거질 책임론 등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곧 결정하겠다며 대구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당에 요구했는데요.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를 실현할 중대 분기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민주당의 험지인 대구시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님만이 낙후된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입니다. 최근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함께 올라가면서 자신감을 얻은 건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공천 갈등이 커지자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겁니다. 대구 수성갑에서 한 차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김 전 총리는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지만 대구시장 한 차례, 대구 지역구 총선 2차례 등 대구에서만 3번 낙선을 경험했습니다. 민주당 불모지 대구에 5번째 도전을 앞둔 김 전 총리는 곧 결단하겠다면서 대구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당에 요구했고 민주당은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경기지사 후보는 한준호, 추미애 의원과 김동연 지사로 압축됐습니다. 추 후보는 자신이 예비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며 1등 굳히기에 나섰고 예비 경선에서 사실 압도적 승리를 했습니다. 가산점은 별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요. 한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발을 맞추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 정책을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하고자 했던 것이 보편적 복지, 기본사회를 지향하고 있었는데 그게 많이 지워졌죠. 김 후보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뛰겠다며 현 지사로서의 정책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중동의 불안한 정세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다시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도 급락해 5,400선을 겨우 지켰고 환율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6원 넘게 오르며 1,517원까지 뛰었습니다. 1,550원에 육박했던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 이후 3주 만에 77원 넘게 올랐습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섣불리 개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달러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했던 과거 IMF나 금융위기 때와는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쟁 이후 2배가량 뛰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사무총장은 과거 2차례 오일 쇼크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고유가가 직접적으로 우리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상승을 또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간 소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도 6% 넘게 급락하며 지난주 상승분을 하루 만에 반납했습니다. 개인이 역대 최대인 7조 원어치를 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그 이상 내다 팔았습니다. 위험 회피 현상에 따른 기계적인 매도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변동성에서 일단은 좀 벗어나 있겠다라는 의도가 중동발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은행 수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신현송 총재 후보자를 서둘러 지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환 건전성 정책을 설계했던 인물로 실용주의적 매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동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때는 우리가 차근차근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하게 해야 되는 스텝들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는 첫 번으로 우리 차, 변호사님 내 차 어떻게 고치고 언제 고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에 대한 질문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는 캘리포니아는 보험이 있는 분들은 보험회사가 손님한테 3가지의 종류의 옵션을 줘요. 차를 고칠 때는 내가 원하는 바디샵을 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보험회사가 정해주는 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이 잘 아는 아니면 옆집 친구가 잘 아는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 식구분이 잘 한다고 해서 거기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선택을 해서 바디샵을 정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회사가 지식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험회사가 지식해서 가는 데는 preferred, direct, contracted 바디샵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바디샵은 보험회사하고 계약서를 맺어서 같이 일을 하는 바디샵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견적은 일반 견적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 바뀌어지는 부분은 labor charge. 거기서 똑같은 거를 고쳤는데 일반 바디샵에서는 사람이 몇 시간이 필요해서 고쳐서 레이버 차지가 3,000불이 나올 수가 있지만 바디샵을 가서 레이버 차지가 1,000불로 나올 수 있는 계약을 맺어서 더 싸게 나오는 견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의 견적은 차의 피해가 크면은 클수록 내 몸에 피해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도와주면서 supporting 해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바디샵 가는 것서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통사고가 났으면 곧바로 아무데도 찾지 말고 먼저 변호사 사무실 선임하셔서 첫 번째 스텝부터 나를 크게 도와줄 역할을 만들 수 있는 기록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교통사고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23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